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철관도사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발전한 이 조웅이 하루는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그 다음에 새들이 자려고 숲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. 광풍은 미칠 광자를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거센 바람이 대자 크게 만들어지고 크게 불었다는 얘기겠죠. 큰 바람이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무슨 소리가 마치 병력같이 청천벽력이란 말 들어봤죠?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천둥 그 소리가 아주 요란하고 큰 거 아주 병력같이 산악을 울리는데 웅이 크게 놀라서 대경하다 하면 크게 놀라다 계속 비슷한 단어는 반복되죠. 이곳에 어떤 짐승이 있나이까 하니까 어떤 큰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의 정체를 물어본 거죠. 그랬더니 철관도사가 내 집에 아주 늙은 암컷 말 2마리가 있는데 암말을 두었는데 2마리가 아니라 두었는데 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수척해서 날이 새면 산중에 놓아 기르더니 그러니까 너무 말라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날이 새면 이 산 속에다 풀었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목이라고 하죠, 그렇죠? 풀어서 길렀대요. 이 방목을 했더니 하루는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산중이 요란해서 아주 괴이하게 여겨서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철관도사가 그 마국간에 들어갔대요. 마장은 이제 말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. 그 말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말이 있던 곳에 아주 오색구름이 만산 산을 가득 채우고 있고 바로 눈앞에 있는 지척 가까운 거리도 분별치 못하고 말이 없더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죠. 이렇게 밑에 보면 이 배경이 주는 효과는 이 배경의 효과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막 내면서 이윽하여 뇌성이 그치고 뇌성은 아까 말했던 병력 아까 위에서 병력이 병력같이 이런 말 썼잖아요. 그렇죠? 요게 이제 뇌성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. 그러니까 천둥 같은 거 이제 큰 소리가 막 났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이제 멈추면서 병력에서 이렇게 뇌성까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뇌성이 그치고 이렇게 구름이 거쳐오고 말이 몸을 적시고 정신없이 서 있더라.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말이 여물을 먹고 죽을 먹었대. 여물은 이제 풀을 끓인 거고요. 죽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처럼 물이 많은 형태의 그 먹이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랬더니 새끼를 낳았고 몇 달이 못 돼서 그 엄마는 죽고 새끼가 살아서 사람이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고 그 새끼 말이 자라고 있는데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새끼 말이 사람이 마음대로 끌지 못하게 점점 자라났고 사람이 근처에 가지 못하고 날이 새면 산중에 숨고 밤이면 그 말 구유라고 해서 말 먹는 그 말의 식기 말의 그 먹이가 담긴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새벽바람에 막 소리를 지르고 가니 사람이 상할까 염려라. 마지막에 사람이 상할까는요. 말은 타야 되잖아요. 말은 이제 수단이고 방법이고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다칠까봐 워낙 거칠고 평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놓고 아무렇지도 못하게 이제 이 말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밑에 웅이 다시 보고 높고 높은 층암 절벽으로 나는 듯이 오르고 내리기는 비호라도 당치 못하더라. 지금 이제 그 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묘사를 한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말이 어떠냐면 다시 보니 아주 높고 높은 저 절벽 위로 마치 날아가는 듯이 막 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올 때는 마치 비호는 날개 달린 호랑이겠죠. 그렇죠? 마치 날개 달린 호랑이처럼 아주 날쌔기도 하고 아주 막 이제 그 위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마지막에 당치 못할러라 비호라도 당치 못할러라 했으니까 날개 달린 호랑이라도 이 말한테는 안 될 것 같다. 이제 사납기 이런 것도 돼요. 사나운 정도도 될 수 있고 빠른 정도 이런 거 있죠. 그렇죠? 날쌔고 빠르고 막 이제 이런 거. 이윽하여 들어오거늘 웅이 내달아 소리를 크게 지르니 이 말이 보다가 말하고 이제 맞선 거예요. 그렇죠? 그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 말을 밑에 보면 조웅이 내달아 달려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그 말이 가만히 보다가 머리를 들고 굽을 치며 공순하거늘 이제 좀 약간 이제 남들은 못한 거니까
이건 조응의 비범한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. 그렇죠? 이 비범한 능력.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는 말에 그 말을 길들인 거죠. 아니 말이 그냥 저절로 복종을 하고 있죠. 그렇죠? 말이 사람과 마찬가지라 임자를 모른다. 야, 너 말을 사람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너 진짜 주인을 모르느냐? 이렇게 그 말에게 마치 말하듯이 꾸짖듯이 말을 한 것 같아요. 그 말이 고개를 들고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는 듯하거늘 웅이 크게 기뻐서 자, 그 이제 말을 굴레를 갖추어서 마구간에 메고 도사에게 청해서 이 말의 값이 얼마나 합니까? 제가 사겠습니다. 뭐 이런 거겠죠. 그러니까 철간 도사가 이제 뭐 신기했겠죠. 그렇죠? 어차피 손대지도 못하는 말이었는데 하늘이 아주 큰 좋은 말을 내셨으며 만들으셨고 반드시 임자가 있을 건데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말이 너의 말이다. 남의 보배를 남의 귀한 이 보물을 내가 어찌 값을 의논하겠느냐. 임자 없는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할까 염려했는데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그게 정말 다행인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냥 준 거죠.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하고 도덕문에 구유라옵신 은덕이 만극하옵거늘 내가 나를 이렇게 거둬주시고 구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신 것도 만극한데 또 여기에 천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준마. 그러니까 천금 준마 이퀄은 천금을 주고서라도 아주 수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수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이제 좋은 말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. 그렇죠? 그래서 은혜가 더욱 난망입니다.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도사가 왈 곤궁함 너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도 잘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너의 운명이고 너가 이렇게 존귀하게 자라고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너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은혜가 아니다. 그러니까 하늘이 다 너를 도우시는 거니 이걸 나의 은혜라고 할 필요가 없다. 그리고 나중에 도사를 더욱 공경하고 도업을 배우니 뛰어난 도수를 배우니 1년이 지나자 자 밑에 보면 신통한 묘수를 배워서 달통하고 모든 것을 통했고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걸 다 이제 다 통달했다는 얘기겠죠. 진실로 진짜로 괄목상대 마지막 사자성어만 표시해 볼게요. 괄목상대는 눈 비비다 눈목자예요. 괄은 눈 비비다 비비는 거. 눈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본다. 상대방을 본다. 놀란 거예요. 너무 많이 발전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다. 그게 이제 괄목상대 사자성어의 뜻이에요. 이제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제 고사성어인데요. 원래 많이 좀 모자라고 이제 좀 부족했던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손권이라는 군주가 회의를 하는데 여몽 자네도 한번 의견을 말해보게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배운 게 없다고 진짜 배운 게 없다고 했어요. 자기가 많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싸움은 잘하지만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손권이 핀잔을 줬어요. 그러게 공부 좀 하게. 이러니까 이 여몽이 자존심 상해서 몇 달을 이제 두문불출 집에서 나오지 않고 무예보다 책을 많이 읽었대요. 그래서 몇 달 뒤에 회의를 하는데 다시 여몽이 막 자신의 의견을 막 개진하고 잘 말을 하더래요. 그래서 이 여몽의 달라진 모습, 야 내가 알던 그 여몽 맞나? 그 모습을 보고 이 괄목상대 눈부시게 발전해서 달라진 모습을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전에 대한 얘기였고요. 이제 문제들의 유형은 다 풀어주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, 그다음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, A부터 E에 대한 이해, 다 전부 다 사실 확인에 있다라는 점과요. 4번 문제도 이렇게 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쌤하고 했던 거라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.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. 영웅소설은 이렇고요. 초월적인 대상과 만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모습. 이걸 바탕으로 또 감상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. 그래서 네 문제가 비교적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응전은 여기까지 쌤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은 각 선생님들께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꼭 이해해서 좋은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